조선 7대 왕 세조와 정의왕 후의 광릉을 둘러보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광릉입니다. 광릉은 조선 7대 왕 세조와 정의왕 후가 잠든 능이 위치하고 있답니다. 수양대군으로 많이 알려진 세조는 1417년에 세종과 소원왕후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 세종은 충녕대군으로 있던 시기였다가 이듬해 1418년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형인 문종은 장남으로 일찍 궁궐로 입궐을 했지만 세조는 5세까지 사저에 생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은 아버지 세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국상이 잇따라 있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세가 되어서 입궐을 하게 된 세조는 1428년이 되어서 진평대군이라는 군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한평대군, 진양대군으로 군호가 여러 번 바뀌기도 하였답니다. 이후 진양대군으로 한동안 불리다가 1445년에는 흔히 알려진 수양대군이라는 군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세조는 대군 시절 문무에 뛰어난 기질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훨씬 뛰어난 형 문종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빛을 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 세종 못지않은 자질을 갖춘 형 문종이 있었고 세손이 있었기에 왕위에 오를 가능성은 낮아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 시기에는 공을 많이 세운 왕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양대군 시절에는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를 했으며 석가모니의 공덕을 한글로 지은 석고상절을 아버지 세종에게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수에도 관심이 있었기에 부모의 장례에도 그 능력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조는 대군 시절 부모님에게 깊은 효심을 다했기 때문인지 어머니 소원왕후 심씨는 수양대군의 사저에서 승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아버지 세종이 승하하면서 형인 문종이 조선 5대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세손은 세자가 되면서 왕위 계승에는 멀어진 수양대군이었죠. 형인 문종은 세자 시절부터 업적을 남기고 있었으며 정통성으로 인한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동생인 수양대군은 그 당시 매우 조용하게 생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문종은 건강했던 세자 시절과는 달리 부모님이 잇따라 승하하는 그 슬픔에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자의 나이는 12살이었답니다. 문종은 김종서와 황보인 등의 대신들에게 어린 세자를 부탁하였으며 이러한 부탁에는 수양대군을 포함한 동생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1452년 문종이 제2년 만에 승하하면서 단종이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세에 즉위한 단종에게는 왕실의 어른이 모두 승하하였기 때문에 대신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명 대신들인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전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단종의 정사를 보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원권이 약해지는 것이었으며 그 상황을 지켜본 수양대군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나 홍윤성을 휘하에 앉혀놓고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안평대군 측과 소통하던 세력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1453년 계율정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김종서와 황보인을 처형하게 되었고 친동생이던 안평대군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계율정난으로 권력을 잡은 수양대군은 2년 뒤인 1455년에 단종에게 선의를 받으며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가 왕이 된 것이 못마땅해 사육신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6명의 신하들은 끔찍하게 죽었으며 시신을 온전히 수습하지 못하였다 전해집니다. 또한 5번째 동생인 금성대군이 단종 복위 운동에 연루되어 유배를 보낸 뒤 사약을 내렸다고 합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르면서 수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업적을 남긴 임금이었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하라고 명했으며 한글 서적을 널리 보급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직전법을 실시해 국가의 수입을 크게 늘리는 효과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공신과 외척의 힘이 커지면서 왕권이 다시 약해질 빌미를 제공했으며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실책도 저지른 것입니다. 원하던 왕위에 오른 세조의 앞날은 행복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세조와 왕비 정의왕 후의 장남이던 의경세자가 1457년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깊은 병에 걸린 의경세자는 며칠 뒤 19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세조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원망하던 세조는 이후 영월로 유배간 단종을 처형하게 되면서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단종이 유배가면서 형수이던 현덕 광후를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종묘에서 내친 것을 통해 세조는 왕실에 피바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가 죽인 왕실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지만 그도 업보로 인해 말년이 불행한 임금이었습니다. 세조는 후에 피부병이 생겨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피부병은 점점 심각해지면서 평생 온천을 다니면서 치료에 힘을 썼다 전해집니다. 그래서 월정사에는 세조의 피고름이 묻은 옷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세조의 피부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답니다. 세조는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면서 불교에 매진하게 됩니다. 많은 피를 흘리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속죄의 심정으로 불교에 심취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세조의 병은 더 깊어지게 되면서 1468년 9월 22일에 차남인 세자에게 양해하고 상왕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다음 날인 9월 23일에 결국 승하하게 된 것입니다. 파란만장한 그의 삶이 이렇게 끝이 난 것입니다. 세조가 승하하면서 그의 능은 이곳에 묻히게 되었으며 생전의 명에 따라서 해광묘 형태로 안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병풍석을 생략하고 왕릉의 참도를 만들지 않아서 왕릉 조성 비용을 절반이나 감축했습니다. 정자각 뒤쪽으로 V자 모양으로 뻗은 세조와 정의왕 후의 능은 조선 왕조 최초의 동원이 강릉 형식입니다. 이처럼 광릉은 이후 조선 왕릉에 큰 영향을 주었고 모범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릉은 정자각에서 능선까지 거리가 꽤 멀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왕릉 중에서 가장 길고 가파른 사초지라 할 수 있답니다. 세조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시대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조의 삶은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 7대왕 세조의 삶과 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